You just ask the same questions every week. How's your job? Are you having any negative thoughts? All I have are negative thoughts. And finally, in a world where everyone thinks they can do my job, check out this guy. When I was a little boy and told people I was going to be a comedian, everyone laughed at me. Well, no one's laughing now. You can say that again, pal. It's so awful, isn't it? For my whole life,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But I do. And people are starting to notice. You think this is funny? Is this a joke to you? Murray, one small thing. Yeah.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네, 오늘 이야기 나눌 문화 속 법률 바로 영화 조커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면서도 뭔가 빨려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영화 조커는 희대학당 조커의 탄생이라는 그 누구도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지난 한 해 그야말로 열풍을 몰고 왔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베니스 영화제에서 무려 8분이 넘는 길고 긴 기립박수와 함께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자, 두 분은 이 영화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네, 봤죠, 당연히. 어떻게 보셨나요? 연기가 사실은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고 히스레저의 약간 조커 이게 좀 유명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다 지워질 정도로 사실은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가 상당히 네. 너무 저 어떻게 시간이 지난지도 사실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 지금까지 영화 소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일 진심으로 감명받으신 듯한 그런 느낌이신데 배 변호사님은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보셨군요. 봤는데 네.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있어서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영화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난해했다? 난해했다. 그럼 배 변호사님이 네.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좀 이해는 됩니다. 좀 뭔가 악당인데 미워할 수도 그쵸. 없고 안타까우면서도 좀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말 그대로 소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다른 질문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호아킨 피닉스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커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된 듯한 연기를 보여줬었죠. 일단은 시작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화 초반에 오디오 가게를 위해서 광고판을 들고 호객행위를 하던 조커 광고판, 아까 영상에서도 있었죠. 이 소년들이 빼앗아 달아나면서 펼쳐지는데 소년들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절도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재물을 훔쳐서 달아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에서 그 재물을 뭐 객관적 재물이 아니라 주관적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편한테는 전혀 유용하지 않은데 뭐 나한테는 매우 중요한 물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뭐 주민등록 사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엽서, 뭐 연애 편지 이런 것들도 다 재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절취했을 때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절도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고 당연히 아이들이 그 입간판을 가지고 호아킨 피닉스가 나와서 가지고 홍보했었던 그 광고판을 가져간 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일단은 소년들이니까 미성년자일 네,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미성년자에게도 절도죄 괜찮을까요? 미성년자한테 일반적으로 그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2인 이상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예로 이제 들자면 저기는 뭐 다른 나라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년법이랑 형법이 동시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10세에서부터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서 형법과 소년법 두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년법 관련된 규정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보호처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에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네. 보호처분 쪽으로 가고 혹은 소년원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14세에서 19세는 뭐 성인하고 거의 유사하게 형사처벌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소년법을 적용을 해서 보호처분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뭐 소년법으로 다 처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조커가 지하철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웃음을 참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성인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조커가 이들을 총으로 쏴서 이 3명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살인죄 적용을 받게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또 좀 3명이나 이제 총을 쐈기 때문에 3명 다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죄가 더 커지는 건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형법 제250조 1항에서는 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자의 수만큼 범죄의 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살해했을 때는 살인죄 1개, 네. 2명은 2개. 아, 그렇게 해가지고 3명이기 때문에 3개의 살인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우리가 경합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합범은 가장 제일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일 때는 예. 그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은 똑같잖아요. 아니 살인죄는 다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사형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경우에는 예. 이제 뭐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을 하거든요. 가장 중한 죄 장기 2분의 1을 가중을 하는데 네. 사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상고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경합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조금 조커를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게 이 3명의 남성이 조커를 굉장히 많이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당방위를 좀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당방위는 이제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에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구성 요건이 해당이 되면 위법성이나 책임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제 정당방위를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겠죠. 내가 맞았었다, 폭행을 당했었다. 근데 형법 2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당방위가 해당이 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행사를 했는데 네. 사실은 살인의 행위로 나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사회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과잉방위라고 하죠. 네. 과잉해서 방위를 했다. 네. 과하게 방위를 했다. 사실은 적절하게 A가 폭행으로 가해를 가했다면 피해자도 폭행으로 대응을 하는 정도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 폭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뭐 칼이나 네. 뭐 강목이나 이런 걸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과잉방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당방위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이 폭행을 했지만 정당방위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다. 네. 그래서 과잉방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조커가 일단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도 계속 받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살인을 해도 조금 감형에 좀 그런 게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 심신미약이라 그래가지고 네.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감경할 때는 2분의 1을 가중을 하거든요. 2분의 만약 1. 사형을 감경을 할 때는 20년에서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무기징역을 감형할 때는 10년에서 50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일단 나머지 유기징역은 2분의 1을 감형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준이 또 있군요. 자, 그런가 하면 조커가 어린 시절에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커를 묶어놓고 폭행을 했는데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폭행 얘기를 보면서 엄마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엄마 같은 경우에 아무 행위도 안 했다면 친권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방기한 채 어쨌든 부작위로 인해서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려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당연히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아동 학대에서 나아가서 네. 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혹은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을 하면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폭행을 한 그 엄마의 남자친구도 당연히 아동학대고 이걸 가만히 지켜본 엄마도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조커가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요.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생각한 토마스 웨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 웨인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친아들인데도 이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 거면 이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당신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 이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혼인한 상태에서는 부혜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아버지가 맞지만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아들이나 엄마는 그러니까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인지 청구. 내 친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네. 인정하는 건 인지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통해서 인지 청구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예. 친생자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맞습니다. 인정을 받고 네, 맞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맞습니다. 있다. 뭐 상속도 받을 수 있고 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조커를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영화나 동화 등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